오늘은 좀 차분한 마인드예요? 왜요? 어떤 문장들을 읽는 거니까요? 제가 해야 되나? 근데 그냥 뭐 평소대로 해도 근데 될 것 원래 같아. 그런 거 매번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벅찬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소한 것에서 발견해보는 시간. 오늘 우리가 죽지 말아야 할 사소한 이유. 564. 잘 맞는데요? 오늘 제일 생각하는 것 같아. 이제는 다들 꼰들이 됐어요. 꼰들이. 한 사람 같았어. 이렇게까지 텐션 맞았던 적은 잘 없는 것 같긴 한데. 컨셉이 확실해서 그런가? 오늘 주제가? 그런가요? 그런 것 저는 같기도 컨셉에 해요. 맞춰서 하진 않았는데요. 뭐 딱히. 네. 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저희 녹음 뭐라 해야 되지? 녹음 방송? 미리미리 녹음 방송. 미리 녹음 방송. 네. 평소에 그냥 녹음 방송이었다면? 네. 그렇죠. 보통 저희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주 정도 이제 텀을 두고 녹음을 하는데 네. 오늘은 좀 미리 하게 됐어요. 왜요? 저희가 또 왜 그래요? 다음 3주 달에 미리인가요? 거의 그 정도죠. 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그러게. 주에 이제 그 제주도 편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또 맥 모씨께서 다음 달에 이제 공백이 있으셔서 네. 저희가 한 주 정도 콘텐츠를 미리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갈 때쯤이면 저는 서울에 돌아와 있겠네요. 아. 16일에 돌아오니까. 빨리 오시네요. 그러게요. 뭔가 한 달 가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서울에 돌아와서도 쉬는 시간에 보내고 있는 쉬고 거잖아요. 있죠. 지금 쉬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걸 들으면서 지금 쉬고 있을 애들을 생각하면서 네. 녹음을 해볼까요? 네네. 네. 좋아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일단 오늘은 좀 시즈널한 거를 벗어나가지고 문장에 대해서 좀 해보려 하거든요. 네. 그 주제는 내가 사랑한 문장들이에요. 저희가 뭐 노래를 듣거나 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쨌든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평소에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유난히 이제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문장들을 내가 발견을 하면 그때부터 그 문장들이 나의 과거랑 현재랑 미래랑 같이 살아간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코스모스. 그리고 또 어떤 문장들은 좀 그 문장처럼 살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좀 그동안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어떤 게 있었고 그게 왜 기억에 남았고 그게 나에게 좀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나눠봐도 좀 좋지 않을까 오랜만에 차분하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 네. 이 오늘의 이 내가 사랑한 문장들이라는 이 단어부터 너무 좋고. 또 이거를 그러면 다시 수집을 나 하나요? 이것도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유난히 기억에 남는 문장들은 그것은 발견된 때로부터 나의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 미래의 나와 함께 미래의 나와 함께 살아간다. 요즘 눈이 침침해요. 잘 보이신다면서요. 아니 화면도 왜 이렇게 작은가가지고 보면서. 눈이 침침해요.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좀 궁금해요. 평소에 좀 그런 문장들을 모으시는 편인지? 에디는 좀 모으잖아요. 저희가 했던 말도 따로 수집을 하잖아요. 저는 문장 수집가. 저는 스스로를 문장 수집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책에서 본 문장, 광고 카피, 뭐 지나가다가 본 어떤 글귀들 이거 다 수집을 합니다. 어디다가 수집해요 그거를? 아이폰 메모장. 그래서 그런지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영화 대사, 뭐 오프라인 강의,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툰. 인스타툰. 뭐 예를 들어 제가 수업을 듣던 영어 선생님이 해줬던 말들, 뭐 이런 것들. 그럼 그걸 모아서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옛날에 그 좀 과거의 직업병 같은 걸 수도 있었어요. 그 카피를 쓰려면은 그러니까 카피를 내가 쓰진 않지만 어떤 광고의 테마를 잡으려면은 번뜩이 있는 문장들이나 좀 차분한 문장들을 제안서에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수집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 대행사라는 드라마 보면 네. 막 카피를 써서 붙여놓더라고요. 맞아요. 광고를 기획하면서부터 맨 처음에. 맞아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그게 진짜 맞아요. 그렇게 이제 맞아요. 카피 다 붙여놓고 거기서 골라요. 맞아요. 이건 맞아요. 구리고 이거는 괜찮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요? 네. 그렇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PT를 할 때는 PT의 어떤 플로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 플로우마다 이렇게 싹 다 벽에 붙여놓고서 이거는 여기 들어가는 게 맞아? 아니면 뒤로 밀고 뭐 삭제하고 찢어버리고 막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PPT를 그렇게 뜯어서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PPT 작업하기 전에 손으로 좀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플로우가 맞으면 이제 거기에 내용을 붙이는 식으로 하고 있죠.
확실히 그렇게 손으로 써놓는 게 잘 오나 봐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선배들이 아니, 되게 왜 웃어요? 많고. 아니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 팀은. 에디가 속한 팀은. 그러네. 그러고 그래서 보니까 회의실 들어가면은 그 기 빨려서 저는 못 있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 팀장님들이 다들 이렇게 어떤 아날로그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저도 옛날에 추억이 하나 생각나는데 옛날에 이제 콘텐츠에 뭐 프로그램명 이런 걸 정하잖아요. 그치. 그럼 저희는 항상 그냥 이렇게 말로 했었어요.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어. 같이 뭐 아이패드 보거나 하면서. 근데 어느 날은 선배님이 들어오더니 A4 용지를 가져오래. 매직으로 후보를 다 쓰래. 그래서 막 썼어. 우리가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벽에 붙이래. 그래서 이 벽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뜯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나는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 뭐 약간 이런 어떤 뉘앙스들이 약간 아직도 손으로 해? 약간 이런 뉘앙스들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경험이 어떤 뭐라고 하지? 아이디어가 더 잘 나오고 어떤 아날로그로 가는 게 키보드를 칠 때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누가 어떤 작가들은 키보드로 쓰는 것보다 원고지에다가 아직도 쓰시는 김훈 작가님. 그런 있죠, 작가님들도 있죠. 있다고 아직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은 게 그냥 말로 하면은 뭔가 되게 민망하잖아요. 아이디어를 내는 거라서. 네네. 그래서 그냥 써서 제출하면 딱 그 텍스트로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뭐 맞아요. 근데 좀 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번 회의마다 또 그럴 순 없잖아. 그치. 뭐 특정한 되게 중요한 회의면 그럴 수 있는데. 맞아. 어쨌든 맥스는 어때요? 좀 모으나요 평소에? 저는 다이어리 쓸 때는 진짜 많이 모았었거든요. 아니 사진을 하나 올려줬거든요. 근데 이거 뭐예요? 병영일기야 뭐야? 아니 색깔이 왜 이래 다이어리가? 이거 보면서 저 느꼈어요. 다이어리는 몰스킨이 짱이다. 아니 색깔이 이 맨 밑에 있는 게 제일 밝은 게 남색이야. 맞아. 지금 옷도 남색을 입고 계시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네요. 다 블랙이고 회색이고 이러네요. 그 이 맨 밑에 있는 게 막 뜯어졌잖아요. 네. 이게 알라딘 거거든요. 알라딘 거는 다 이렇게 좀 뭐야 알라딘은 별로다? 우리 거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알라딘은 별로다? 왜요? 몰스킨에 비해선 별로다. 내구성을 좀 높여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진짜 많이 썼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거의 한 2013년 정도부터? 그때부터 10년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거 어제 다 봤는데 제 생각도 많은데 대부분 누군가의 무언가를 베껴 쓴 것들 필사도 하고 특히 한창 이제 취업 준비할 때는 그 뉴스룸에 앵커 브리핑 그런 것들 받아 적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요즘도 나올지. 하고 있어요? 요즘은 안 하죠. 끝났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야 돼. 맞아. 근데 진짜 저도 약간 공감되는 게 저도 지금 다이어리 실패했잖아요. 근데 내가 다이어리 제일 열심히 썼던 게 고3 때랑 취준할 때. 맞아.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시간도 많아야 되고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고민도 많고 맞아. 생각도 많아서 혼자 하는 생각이 많아야 돼. 그러네요. 저도 그 문장 적어놓은 수첩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분의 1에서 끊겨 있어요. 대부분 그렇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심지어 이제 그것마저 안 적고 난 이후로는 그냥 머리에만 담아두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야. 정확한 대사를 기억해두는 게 아니라 이 영화 이거 되게 좋았었지. 그냥 이 정도? 그러다 그냥 나중에 갑자기 생각나면은 그냥 네이버에 쳐봐요. 네이버 영어에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명대사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올려. 웬만한 대사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올리는 거라서 약간 왜곡이 돼 있어요. 맞아. 그대로는 아니야. 그래서 고민은 뭔가 이런 문장을 모아두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쓰다 보니까. 네. 에디는 그럼 아이폰 메모장에 쓰고 네. 노션은 안 써요? 노션은 안 써요. 그때까지는 노션 엄청 열심히 쓰잖아요. 그때까지는 노션을 잘 안 썼고 노션은 우리 오죽사원담부터 썼기 때문에 문장 수집 이전. 그럼 지금은 수집 안 해요? 이전에 수집했던 어떤 내 몸의 방식들이 있으니까 계속 아이폰을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편한 게 최고죠. 맞아. 기록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던가 노션에 옮겨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동기화 시키죠. 그 써놓은 거. 안 시켜요. 왜냐면 아이폰 메모도 충분히 뭐 잘 되고 있고 근데 그거보다 어제 제가 오죽사 다음화를 원고를 쓰다가 노션이 날아갔어요 한번. 우리 노션이? 노션 날아가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노션 맨 위쪽에
뭐 문제가 생겨서 9초 뒤에 재시작합니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9초 뒤에 재시작을 안 해. 그래서 계속 썼지 끝까지. 잘못했네. 노션이 이미 한번 경고를 했잖아. 아 이미 노션은 나에게 경고를 줬구나. 그때 전체 선택해서 복사 한번 해놨으면 안 날아가는 거를 안 믿고 믿지 않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어쨌든 아이폰 짱. 그래서 저는 옮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어제 다이어리 보면서 생각보다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다 잊고 있었어. 한번 적으면 끝이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복귀할 맞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디지털화돼 있지 않죠. 그렇죠. 아, 그거 언제 다 옮기나.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하면서 또 뭐 많은 걸 얻겠죠. 제주도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무거워요. 이걸 다 가져가기엔. 요즘에 이거 찍으면 바로바로 옮겨줘요. 찍는 시간. 맞아. 찍는 시간. 인식하는 시간. 그러면은 한 알바를 고용하는 거 어때요? 뭐 그렇게까지. 내 할래요. 나 할게. 저는 이렇게 일당 많이 벌지 않거든요. 싫어요. 셋이 나눠 하다 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충분하지. 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을 많이 모으시는데 평소에 어떤 문장에 끌리는지 포인트만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주로 이게 취준 때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나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취준 때 같은 경우는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 많았고. 그러면은 그 모으는 문장의 내용이 글쓰기를 뭐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걸 모으는. 주로 두 가지였어요. 글쓰기에 대한 어떤 그 담론 같은 것들. 그거라던가 아니면 담론이라니까 되게 있어 보이네. 잘못 고른 것 같아요. 글쓰기에 대한 어떻게 담론? 글을 잘 써야 되는가 이런 거랑 그리고 내가 뭐 쓰는 소재들이라던가 아니면 장문 쓴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아무튼 그거 보니까 저는 저한테 부족한 것들을 주로 많이 모으지 않았나. 그리고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삶이 힘들 때? 오죽살이 희망이 없을 때? 그때는 없었잖아. 그때 없으니까. 그럴 때는 희망적인 이야기들 엄청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그럼 그런 보니까. 희망적인 얘기를 이렇게 보고 모아놓으면 힘이 나요? 힘이 나진 않아요. 왜? 무슨 의미야?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거. 그런 문장을 내가 막 쓰고 이러면은 진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힘이 나는 건가? 그러니까 힘이 난다기보다 이 카야한테 한번 얘기했던 적 있는 것 같은데 한강 작가 네네. 에센셜에 나온 거거든요.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라고 한강 작가한테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게 자꾸 맴돌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적어놓으면.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가요?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 그 전까지는 열어놨다. 그렇죠. 그 차이는 엄청 크잖아요. 그럼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래 보여요. 낯빛은 흑빛이지만 무슨 소리예요? 인생은 무슨 장밋빛일 소리예요? 수 있다. 네. 에디는 어떤 걸 주로 모아요? 저는 사실 싹 다 모아요. 그러니까 그 모으는 거에도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냥 클로바노트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모아놓은 거를 이제 보니까 그때 느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모아야지 하고 모은 건 아닌데 싹 다 모으다 보니까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지극히 감성적인 거. 너무 이렇게 간질간질한 그런 문장들. 그런 것들은 가사 쓰려고 모아두는 거예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서 모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없고 그냥 이렇게 좋은 거죠.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내 미래와 함께 간다. 이런 거 카야가 쓴 거. 그새 모았네. 그런 거 뭐. 내 미래 아까 그거 말이구나. 난 무슨 말인가 했네. 그런 거 뭐 어디다 내가 이걸 어디다 써야겠다.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르다니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뭐 좀 약간 보니까 하나는 감성적인 파트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좀 내가 옛날에 열정 뿜뿜했을 때 시절 열정이면은 뭐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류의 글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카야는요? 저는 좀 살펴보니까 확실히 밝진 않아 문장들이.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어떤 문장들인가 쭉 읽어봤더니 뭔가 딱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은 문장? 그게 딱 느껴졌을 때 되게 좋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필요한 위로를 말해주는 문장. 그러니까 어떤 똑같이 뭔가 이런 위로가 되는 문장들이 많이 있어도 와닿지 않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그 중에 딱 하나가 진짜 나한테 너무 필요한 위로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거를 모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그게 뭔가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문장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인데 맞아. 위로가 된 그런 문장들을 주로 모으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 그거 하나 한번 시작하자. 이따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막 그렇게 위로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그렇게 느꼈던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 하나가 계속 해보겠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황정은 작가가 이제 쓴 건데 거기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맥스가 BGM 깔아주나요? 아 근데 BGM 왜 제가 깔아요?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면 안 되나? 내 목소리로 읽으려니까 좀 AI 틀어줘? 송구하네. 아니 작가님한테 좀 송구하네. 송구하다. 이런 목소리로 읽다니. 네. 황정은 작가님 책이죠? 네, 읽어볼게요. 인간이란 덧없고 하찮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사랑스럽다고 나나는 생각합니다. 그 하찮음으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으니까.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며 버텨가고 있으니까. 한편 생각합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은 나쁜 걸까? 소라와 나나와 나기 오라버니와 순자 아주머니와 아기와 애자까지 모두 세계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걸까? 생각해보면 도무지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라는 대목이 있어요. 와. 소설인가요? 네. 이게 이제 많은 인물이 나오진 않고 이 중간에 나온 인물들이 사실 다예요. 이 소설에 나온 인물들 중에. 근데 이게 책 내용은 진짜 읽다 보면은 계속 해보겠습니다라는 제목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읽다 보면은 왜 계속 해보겠습니다라고 지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왜냐면, 제목만 보면 에세이 같은데. 그쵸. 이 문장 자체도 그렇잖아요. 인간이란 덧없고 하찮고 뭐 버텨가고 있고 무의미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냐?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네. 이런 게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막 저한테 뭐 인간이란 의미 있고 덧없지 않아. 하찮지 않고 우리 존재 화이팅 막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은 안 와닿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뭔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참 뭔가 무의미와 덧없음 막 이런 거에 언제쯤이에요? 매몰돼 있을 때 사실 지금도 다르지 않은데 유독 더 거기에 매몰돼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치. 근데 그때 이 책을 읽고 너무 약간 위로를 받았어요 좀. 네, 그래서 꼽아왔습니다. 네. 무의미하다는 것은 나쁜 걸까? 이게 제일 꽂힌 것 같은데. 그쵸. 처음엔 거기에 꽂혔지만 무의미하지만 소중한 것도 있다 이러는 걸 조금 느끼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나요. 옛날에 꿈 얘기할 때 우리가 꼭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도덕하야가 했었잖아요. 그냥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근데 나 이거 못 읽겠어요. 왜요? 맥스가 자꾸 이거 옛날에 오디오 콘텐츠 만들 때 제가 한번 따라간 적 있거든요. 네. 원고를 보면서 자꾸 체크해요. 그러고서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빨간 버튼 누르고 다시 갈게요. 약간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지금 자꾸 카야가 읽을 때 옆에서 자꾸 뭔가 체크해. 아니야, 이거 그냥 소설 물음표라고 썼어요. 저 너무 의식하지 마요. 알겠어요. 의식하지 마요. 알겠어요. 우리 편하게 하는 건데 그런 거 없지. 그러면 좀 다음 거 밝은 거 좀 해볼까요? 에디 뭐 밝은 거 하나. 밝은 거 저 에디 거 그거 궁금해요. 뭐야? 햇빛이 바삭바삭하다. 나는 이런 게 끌려. 입안에서 봄이 부서진다. 이거 햇빛이 바삭바삭하다는 네. 제가 느끼기로는 뭐 빨래 세제 이런 건가? 무슨 소리예요? 약간 세탁기 광고에 어울리는 느낌인데? 이거 사실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출처가 중요해.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건 좀 책인 것 같아. 어떤 이 책의 표현들이 좋아가지고 그 아이폰 한 바닥에 써 있던 메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바닥이기 때문에 출처가 같을 거다. 그럼 이게 한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물음은 배우지 않아도 흐른다. 햇빛이 바삭바삭하다. 그렇지. 입안에서 봄이 부서진다. 나는 이거 무슨 그건 줄 알았어. 뭐? 미식에 대한 어떤 기사나 아티클에. 미식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거기 나레이션인 거야.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 나. 입안에서 봄이 부서진다. 너무 봄동을 수확해서 봄동을 묻혀서 먹었다. 그의 입안에서 봄이 부서집니다. 막 이런 느낌. 비빔밥. 무슨 새싹 비빔밥이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옆에 댓글 단 거 봤거든요. 무슨 음식을 먹었던 걸까? 새싹 비빔밥 아닐까? 나 열받아. 봄이면 봄동이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했어. 울음은 배우지 않아도 흐른다. 이거는 뭐 약간 생물학에 대한 이야기. 해부학 아니야 해부학. 진짜 나는 이렇게 감성 없는 사람들과의 어떤 나의 감성을 얘기하는 게 난 너무 힘들어. 나는 어딘지 궁금하다. 출처가 이게 다 하나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라는 거지. 왜냐면 메모장 아. 한 바닥에 써 있었으니까 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럼 추측을 좀 해보고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햇빛이 바삭바삭하다는 좋아요. 느껴지잖아요. 네. 어떤 햇빛이었을까. 그려지잖아. 여름일까? 딱그 감성에 딱 가을일 것 그거네. 그죠? 그 노래 알아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반짝? 진짜 그게 생각나는데? 진짜 열받아. 입안에서 봄이 부서진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봄이 부서진다. 근데 이건 진짜 무슨 상황이었을까? 입안에서 봄이 부서지는 느낌. 뭐 먹었겠지. 아 그러면 새싹 비빔밥이 맞을 수 있어. 새싹을 튀긴 걸 수도 있겠다. 그래야 부서지는 느낌이 있잖아. 그럴 수 있겠다. 아니, 뭔가 쿠키류 그런 이렇게 바삭할 수 있는 그런 류였을 것 같아. 봄이니까 딸기가 들어갔을까? 근데 어쨌든 재밌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요. 우리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어. 뭐 튀김을 먹었을 때 와 입안에서 봄이 부서져.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본 적 있냐는 거야. 그치 이런- 없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또 하나만 또 꼽아주세요. 그렇게 약간 짧지만 강렬한 느낌으로다가. 가래가 끓어요? 너무 많아. 전 그것도 좋은데요. 어떤 배두나 거요? 씨의 인생 모토라고 하는 음. 네, 에디가 적어주셨는데 작은 칭찬에 동요하지 말고 큰 비난에 아파하지 말자. 미쳤어. 이런 거 인터뷰 보면 적는 거야. 예를 들어 김연아 친구거든요. 동갑이에요? 네. 네? 뭐 얼굴 한번 무슨- 보진 못했지만 내 91? 친구 김연아. 아 90, 나이가 90. 같다고요? 아, 90. 아. 나는 친구 중에 김연아라는 이름이 있다는 줄 알고 지금 아 심지어 김연아가 친구라 할 거란 생각은 전혀 안 했네. 뭐 예를 들어서 동명이인인 줄 알았잖아. 여기다가는 못 썼는데 김연아가 나는 스케이터다 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난 스케이터다? 그러니까 뭐 너무 힘들지만 남들은 이렇게 학생 시절에 어떤 뭐 그런 거 하지만 나는 스케이터다. 스케이터는 이런 거 그냥 힘든 훈련들을 그냥 하는 거다. 뭐 약간 이런 장문의 글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뭐 인터뷰하면 이렇게 전문 그냥 긁어오는 거야. 그런 거지. 김연아가 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가는 것이 인생. 이거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건 좀 다른 건데 이거는 팟캐스트에서 어떤 아날람이라는 팟캐스트였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인생이란 뭘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모두가 김연아를 되고 싶어서 꿈꾸지만 김연아가 되지 못한 대부분, 그러니까 김연아는 한 명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연아가 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가는 게 인생이지 않냐라는 그 팟캐스트 진행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날람은 무슨 팟캐스트예요? 뭐의 줄임말이에요?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라고. 그래서 지금 왜 그러시는? 옆에 초쳐요 자꾸. 옆에서 이렇게 물 쏟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난 그건 줄 알았어. 안 알려주는 남자. 아니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사람들이 김연아가 되고 싶어 하나요? 그러니까 김연아처럼 그 정도의 클래스를 꿈을 꾸나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한데. 근데 보통 그 자기의 어떤 시작을 할 때는 뭐 최고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에디도 박웅현이 되겠다? 그렇게 박운영을 생각하고 넘어서겠다. 아. 그렇지. 왜냐면 저는 또 이제 시네마운틴에도 이런 비슷한 대사가 나오거든요. 장항준 감독님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나 봉준호가 될 수는 없어. 뭐 봉준호는 그치. 한 명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베이스는 봉준호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뭐 있다라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건가? 맞아요. 그래서 에디가 이걸 적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인정해 가고 있나요 그거를? 예전부터 인정을 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네. 맥스도 하나 꼽아주세요. 네. 저는 요즘에 꽂힌 거는 정신 좀 차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오죽사 몇 화죠? 22화였나요? 네, 22화. 네, 오늘 나갔는데 아. 거기서 우리가 완곡한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맞아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말하는 법. 그렇지. 친절하게 말하는 법. 그쵸? 친절하지만 내가 전하고 싶은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법에서 맞아요, 나왔죠. 맞아요. 에디 이제 완곡하다라는 말의 뜻은 알게 되었나요? 알게 됐죠. 여러분들 제가 오죽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워요. 제가 외교 장각을 그렇게 깊게 공부할 줄은 몰랐고. 와규장가. 그래서 저는 네. 최근에 들은 것 중에서 이제 적어놓은 거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노션에 적기 시작했어요. 또 그 조용한 생활 팟캐스트 네. 저희 종종 등장하죠. 여기에 신영철 작가님이 나오셨는데 작가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이제 아이 낳으셔서 육아하고 계시고.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작 영화는 반드시 아내와 본다. 새로운 영화를 극장에서 본다는 행위가 주는 경험이 엄청나서 이거를 아내랑 하지 않으면 둘 사이에 뭔가 관계가
점점 멀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반대였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즐기고 싶었던 거예요. 좋은 영화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왜? 그래야 더 방해받고 싶지 않은 집중할 수 거지. 있으니까. 더 집중해서 보고 싶어서. 근데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혼자만 생각했던 것 같아서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내 주위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랑 그거 본 거예요? 비상선언? 우리 바빌론도 봤잖아요. 맞아. 그러네. 엄청난 경험이었지. 좋은 그치. 다 기빨려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 느낌이 좋네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걸 내가 누리는 거라 생각해서 그거를 소중한 사람이랑 같이 나누고 싶다는 의미인 거죠? 그 소중한 사람이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아내인 거고. 좋네요. 네. 사랑꾼 모먼트였고요. 아니 팟캐스트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사랑꾼 모먼트를 자꾸 이렇게 좀 넣어요. 가끔가다 하나씩 깨놓더라고. 들이밀더라고. 아니 여자친구한테 이걸 얘기했거든요. 네. 나 이걸 하고 있다. 이거를 언제 얘기했냐면 우리 한 20화 정도 나갔을 때 되게 늦게 얘기했네요. 늦게 얘기했는데 아직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굳이 안 들으셔도 안 듣는 편이 없다. 저는 마음 더 편하죠. 큰 뭐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다. 안 들어도. 그치. 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좋네요. 하나만 더 해주시면요. 하나 더 저는 시집 제목인데 이게 사랑꾼 모먼트 얘기 나왔으니까 이어가자면 왜 그래? 해봐요. 이 시집은 저 읽진 않았어요. 제목만 보고 네. 제목이 사랑은 살려달라고 하는 일 아니겠나. 좋죠.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문장이 주는 느낌이 좋아서. 사랑은 살려달라고 하는 일 아니겠나. 실제로 그렇게 느끼나요? 정신 좀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떤 의미로는 이해는 될까 막 이게 진짜 내가 뭐 어떤 그런 극한의 상황에 빠져서 막 살려달라라기보다는 어떤 내가 힘든 순간이 있거나 약간 그럴 때 붙잡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내가 소리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누군가와 사랑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적당히 힘들어야 된다. 맞아요. 사랑하려면 사랑하려면 너무 힘들 땐 안 되고 힘들지 않아야 되는 것 같긴 한데 힘들면 안 돼. 살려달라고 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거자는 거죠. 주체가 나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나를 구해준다 이거죠. 누군가 나를 이렇게 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황학주 시인님 시집이었어요. 평소에 시집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 많이 보려고 해요. 왜? 시를 막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계기가 시에 대한 계기가 있는데 제 친구가 진짜 엄청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진짜 저는 이 친구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다른 글들이 안 읽혔대요. 근데 시는 유일하게 읽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그 일하면서 다른 작가님을 만났었는데 그분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 보려고 이제 친구가 좋아하는 시를 제가 매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를 한 달 내내 읽었는데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정확히는 이해 못했고 그러니까 저는 시가 너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왜 힘든 상황에서 더 잘 읽힌다는 거지? 이게 궁금해서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것 때문에 관심이 생겨서 시집을 더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무거워졌으니까 에디 걸로 넘어갈까요? 아니 카야코 한번 해주세요. 사랑 모먼트 이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좀 깨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제가 또 결혼과 관련된 문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뭐 결혼 생활의 행복함이라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문구라서 좀 와닿았거든요. 이것도 책인데 이건 좀 유명한 도서예요.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장유진 작가님이 쓰신 책에서 가져왔는데 좀 길어도 들어보세요. 읽어볼게요. 네.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했다. 나에게 아이는 마치 그랜드 피아노와 같은 것이었다. 평생 들어본 적은 없는 아주 고귀한 소리가 날 것이다.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특유의 아름다움에 매혹될 것이다. 너무 매혹된 나머지 그 소리를 알기 이전에 내가 가엾다는 착각까지 하게 될지 모른다. 당연히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어른,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걸 놓을 충분한 공간이 주어져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집안에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를 들이기 전에 그것을 놓을 각이 나오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부족해도 어떻게든 우겨놓고 살면 사라진다는 것도 알고 있다. 물론 살 수는 있을 것이다. 집이 아니라 피아노 보관소 같은 느낌으로 살면 될 것이다. 그랜드 피아노가 거실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테고 패브릭 소파와 소파 스툴, 원목 거실장과 몬스테라 화분은 둘 엄두도 못 낼 것이다. 거실을 통해 부엌으로 가려면 한가운데로 가로지르지 못하고 발 뒤꿈치를 들고 피아노의 뒷면과 벽 사이로 겨우 지나가거나 기어서 피아노 밑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충분하다거나 여유롭다는 기분으로 살아본 적 없는 삶이었다. 30대 중반, 이제서야 비로소 누리게 된 것들을 남은 인생에서도 계속 안정적으로 누리며 살고 싶었다. 20평대 아파트에는 그랜드 피아노를 들이지 않는다. 그것이 현명한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좋았냐면 이제 30대에 접어들면 주변에서 많이 봐요. 결혼한 사람도 너무 많고 아기 가지는 친구들도 너무 많죠. 근데 이 결혼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를 갖는 문제는 내가 아이를 뭐 좋아하냐 마냐의 문제도 물론 중요한데 가질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확실히 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왜 안 가져 했을 때 가지기 힘들다. 가질 형편이 안 돼. 이런 느낌보다 이 그랜드 피아노에 딱 비유를 하니까 마음이 확 뭔가 이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게 뭔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피아노 있어도 살 수는 있어. 하지만 정말 그게 잘 사는 걸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방에다 두면 분명히 녹슬 테고 그치. 조율도 나갈 테고 피아노에도 안 좋을 것 같다는 그치.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딱 저희 나이대에 많이 와닿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갖고 와봤어요. 그럼 이거는 카야의 마음을 잘 표현해서 좀 와닿았던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막연하게 내가 애를 잘 키울 수 있나? 애를 어떻게 키우지? 이렇게만 막연하게 딱 생각을 했는데 이걸 딱 읽고 보니까 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못 키운다.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그렇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이런 많은 이제 서사가 있었다. 어때요? 에디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생각이 잠겨 있어? 뭐 생각이 많아요 요즘? 아이를 갖는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일까를 느껴보고 싶긴 해요. 그것도 물론 있죠. 그 고민이 계속 겹쳐져가지고 말을 못 꺼내는 게 그 기쁨이 나에 대한 기쁨이지 그 아이한테는 또 기쁨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거를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어떤 그 납득을 못 시켜가지고 얘기를 못 했는데 어쨌든 아이를 낳는 거는 정말 온 세상이 아이로 바뀌고 나만의 큰 존재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또 그걸 나도 현실적인 그랜드 피아노를 뭐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반반이에요 아직도.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복잡한 지금 딱 30대 중반에 그 복잡 미묘한 마음. 그치. 잘 모르겠고. 그치. 저는 적어도 아직 딱히 생각이 없지만 네. 안 낳을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든 아이한테 내 마음이 전달될 수도 있고 그치. 그게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아. 아이 낳고 나서 내가 난 사실 안 낳고 싶었어. 이런 얘기가 전달되는 게. 그러니까 잠깐 지금 그럼 뭐야? 일단 안 낳는다는 디폴트야? 안 낳는다는 아니고 지금 없으니까. 가능성을 완전 닫진 않았다. 가능성은 있죠. 아이한테 뭔가 그렇게 다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고민도 크고. 근데 엄청난 기쁨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카야가 써준 것도 보고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시가 축복은 무엇일까라는 시였거든요. 거기 보면 그분도 이제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이란 이런 걸까? 아이를 보고 이런 걸 느끼면 그게 축복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를 낳으면 이런 기분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게서 떨어져 나온 그림자가 내가 얘야 하고 부르면 멈춰 선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 와. 적었어요? 이거 제가 따로 공유 드릴게요. 네네네 공유 주세요. 좋다. 사실 너무 얘야 하면 안 돌아볼 텐데. 찬물을 막. 나는 근데 그런 고민도 있어. 얼마나 아기 때는 진짜 너무 예쁠 거잖아요.
근데 사춘기? 초등학교 그러니까 내 초등학교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그치. 그러면 브레이킹 댄스 배운다고 하고. 아우. 근데 저 그거 있어요. 나랑 다르지 않을 거고 나를 많이 닮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엄마 말 들었냐고요. 압구정으로 옷 사러 다녔잖아요. 일천에서. 좋은 선생님이 계셨지만 말 안 적어도 들었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할 거 아니야 나는. 좀 그래요. 맞아요. 뭐 이런 전반적인 고민들을 알겠습니다. 모두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꼽아볼까요? 애들이 라라랜드 얘기해줘요. 라라랜드 이거 너무 영화 좋아요. 대사 좋아. 내가 라라랜드를 처음 봤을 땐 세바스찬과 미아가 시간이 흘러 셉스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에 마음이 저릿했고 두 번째 봤을 땐 할리우드 세트장에서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부터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아마 서로의 꿈을 나누며 사랑이 싹트지만 결국엔 그 꿈으로 사랑이 져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이나 라라랜드의 여운을 떨쳐내지 못하다가 당신이 있던 그 계절 덕분에 나와 당신이 빛나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음을, 당신과 함께한 그 시절 덕분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만든다라는 어느 에디터의 가슴 벅찬 구절 덕분에 구정은 설날을 얘기하는 거. 아이고 오타. 이게 문제야. 이거를 하나하나 받아 쓰다 보면 내 엄지손가락이 오타를 낸다고. 친정 말고. 결국 라라랜드가 누군가의 미아와 세바스찬인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이런 용기와 위안이었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서로의 꿈이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었지만 사랑을 지키기 위해 꿈을 포기했다는 진심이 되레 사랑을 무너뜨린다. 본래의 진심은 속절없을 뿐이다. 저는 이 마지막 멘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거? 어디서 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알아요. 어떤 기사였던 것 같아. 그 누군가의 어떤 기곡을 라라랜드를 보고 이거를 쓰신 분 제보 좀 해주시면 쓰신 분. 저희가 네. 꼭 출처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계신 분도 아니고 쓰신 분. 전 여기서 이거 보면서 전 스타이즈 본 생각났거든요. 맞아. 스타이즈 본 처음 해봤을 때 그 맨 마지막 장면에서 엄청 울었어요. 저도 진짜 많이 울었어요. 스타이즈 진짜 보면. 많이 울었어요. 어느 장면이지? 나 봤는데 무슨 장면이지? 마지막에 차고에서 그거. 그 뒤에 이제 레이디 가가 노래하잖아요. 혼자서 부르는 거 말하는 거죠. 추모 맞아요. 공연할 때. 저도 그때 울었어요. 난 이제 사랑하지 않을 거다. 맞아. 그 노래하는데 엄청 기억난다. 울었고 맞아. 노래만 들어도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둘이 가장 행복할 때 있잖아요. 처음 무대에서 노래할 때 거기부터 울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거랑 좀 거의 비슷한 감상인 것 같아요. 전 뭔가 그런 게 생각났는데 어디서 이거 저도 출처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항상 사랑을 시작을 하는 거는 되게 막연한 이유인데 헤어지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유다. 이런 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로 이제 사랑을 시작할 때는 어떤 용기를 내고 그런 게 많이 없지만 헤어질 때는 결심을 해야 된다. 헤어질 결심? 지겨워. 그만해. 지겨워. 못 받았잖아. 아카데미.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왜곡된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근데 라라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도 약간 음악이라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되게 꿈을 쫓는 사람들이 만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꿈 때문에 사랑을 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현실적이어서 좋았고 오늘 그거를 되게 잘 표현해준 어떤 글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적어놓은 것 같아요. 에디는 둘 중에 골라야 된다면 뭐 고를 거예요? 꿈과 사랑. 평소에 고민해봤죠? 내가 대스타가 된다. 스타가 됐는데 지금처럼 사랑을 지켜줄 수 없어. 그리고 파리로 공연 떠나야 돼. 밥 먹듯이 해외 투어를 해봐. 너 뭐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둘 중에 그럼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근데 뭐 대안 찾으려고 한다. 지금 밸런스예요. 밸런스 게임이에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무조건 그거였거든요. 꿈이었거든요. 무조건 꿈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별건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뭔가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공허하다는 걸 알잖아요. 뭐 바빌론도 그렇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요즘에 뭐 좋은 사람이랑 같이 평생 사는 게 그 꿈을 이룬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의 기대치와 다르게 좀 내봅니다. 꿈을 이루면 공허한가? 안 읽어봐서 모르겠네. 공허한가? 그냥 이제 목적지를 잃은 기분인가? 이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긴 뭐 그렇게 달려본 적도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성공해 본 적이 어. 없어. 맞아, 뭐를 맞아, 막 맞아. 무슨 공허함 느낄 정도의 성공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치. 맞지? 공허한 게 뭐야? 근데 어느 정도 성공하면 좀 공허할 것 같아요? 나한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성공해야 되는 거잖아. 아. BTS네. 거의. BTS는 외롭지 않을까? 어? 팬들이 있으니까 안 아미가 외롭지 있으니까. 않을까? 어. 어. 저는 여기에 근데 뭐 말은 안 더하겠습니다. 스타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치. 대체 불가능하니까. 공감할 사람이 없지. 음. 다들 이용해 먹으려고 할 거고. 그럴 그런 수 생각이 있죠. 또 들 거 그런 아니야. 사람들도 많고 주변에. 맞아요. 뭐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 연예인 걱정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디의 꿈을 선택한 거 잘 들었고, 꿈을 선택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마무리를 꿈으로 가요. 지금 진짜. 네, 사랑을 선택한 거 아, 잘 네네네. 들었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에디의 꿈은 사랑이라는 거죠? 아, 좋다. 취미는 좋다. 사랑, 꿈은 사랑 뭐 그렇지. 이런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꼽아볼게요. 저 이번에 노래인데 오. 제가 학창 시절에 검정치마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네. 작년에 검정치마의 새 앨범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딱 그 옛날 학창 시절의 감성을 엄청 자극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왔던 거를 좀 대목을 가져왔는데 자막으로 들어갔던 글이에요. 거기 뮤비였나? 거기 영상에. 이거 약간 그로테스크한 느낌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뮤비가 막 따뜻한 이런 감성적인 과거는 아닌데 약간 디토 같은 느낌. 뭔지 알죠? 아련한데 뭔가 쎄한. 네, 아무튼 근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때는 알 수 없었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쩌면 저주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해봤지만 난 그저 17을 살던 중이었어요. 귀가 찢어질 듯 매미가 울던 1999년의 여름밤. 혹독하게 푸르던 계절이 깊게 긁고 간 자리.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면 나는 아마 같은 실수들을 또 다시 반복하겠지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대목인데 학생 시절 때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쩌면 저주가 아닐까? 근데 이거 왜 제가 공감이 갈 거라 생각했냐면 저는 어린 시절 생각하면 누구나 아팠던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아픔일지는 난 모르겠어. 뭐 사랑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너무 많은데 그 시절에 그 아팠던 경험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치. 그 시절을 떠올리면. 근데 맞아. 그 마음을 정말 이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독하게 푸르던 계절이 깊게 긁고 간 자리. 이 대목이 그 시절에 딱 내가 느꼈던 아픔을 되새겼을 때 딱 맞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막 그 푸르고 막 생명이 넘치고 이런 그치. 것 같은데 나한테는 상처를 만들었어. 그 계절이 굉장히 긁고 간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정말 너무 천재다. 진짜 어떻게 미쳤다. 이런 표현을 생각했을까? 라면서 딱 메모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 문장을. 그리고 너무 좋네요. 그 시절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을 때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치. 어렸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치. 왜 나한테만?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맞아. 딱 그 감성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해결하기도 어렵고. 맞아. 그치. 그래서 더 좌절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시절에 그걸 딱 너무 생각나게 해주는 문장이라 좀 적어봤어요. 10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 거예요? 싫어요. 왜냐면? 전 무조건 갑니다. 진짜? 네. 왜? 행복했나 보다. 그때 막 수련회 가서 이렇게 그렇지. 댄스하고 이런 거. 그렇지. 관심 받고. 인생의 어떤 여기서도 관심 받을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만 좀 해요 자꾸. 에어트랙 한번 해요. 야 자꾸 진짜 왜 이렇게 회사 메신저 댓글로 나에 대한 그거를 루머를 퍼뜨려요. 그게 다 에디 쫓자고 하는 일이에요. 진짜 셀럽 만들어주려고 우리는. 나 하지마. 나 필요 없어 진짜. 아무튼 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재밌게 살고 싶어요. 지금 뭐 여태까지 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사는 거지? 나를 좀 놨으면 좋겠어. 막 공부에 매달리지 않고. 그러니까 공부든 어떤 예의든 어떤 뭔가 예의? 예의는 뭐요? 예의가 왜 나와? 나는 항상 예의의 뜻을 잘 알고 있나? 나는 항상 모두에게 좀 예의 발라야 되고 좀 친절해야 되고 이런 어떤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랬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 너 참 되게 사람이 어른스럽구나. 어른스럽고 서글서글하고 이런 얘기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될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막 괜히 뭔가 대학 시절도 막 잘 못 즐겼던 거 같고 뭐 약간 그래가지고 나를 한번 놔버릴까. 그러니까 더 잘 살아보고 싶다. 더글로리의 사라처럼. 마야? 마야? 이거 장난이고요. 그 정도까지 예의 없는 느낌이었어? 이거 너무 무리수였다. 손명호처럼? 너무 범죄? 무리수였다. 장난이고요. 어쨌든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음.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은 맞아요. 거. 뭐 하고 싶은 것도 막 해보고 막 그치, 공부만 그치. 안 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뭐 그러지 않을 그럼 좋지 않을까요? 이해됐네요. 맥스는요? 뭐야? 돌아오고 10대로 갈 수 있으면. 본인이 질문을 해놓고 남의 말 안 들어. 저는 안 돌아갈 것 같은데요? 왜요? 왜요? 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너무 우울하고 지금은 그래도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고 생각의 폭이 너무 좁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죽살을 하면서 이렇게 밝아진 거예요. 아니 맞아. 맞아요? 에디 에너지로 밝아지는 맞아. 게 있죠. 좀 중화되잖아 지금 여기 그래요? 이 공간이. 갑자기 또 근데 이렇게 에디는 왜 받아보니까. 흑빛이에요? 야 나도 중화되는 거지. 우리 때문인가? 우리 때문에 점점 까매지는 거. 웃겨.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았어요. 네. 좋네요. 검정치마 음악 진짜 오랜만에 좋아요,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음. 다들 한 번씩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에 자주 들었던 음악 있어요? 이렇게? 세븐의 프로미스. 우리 막 피의 아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그치, 있었지. 그치. 네. 떠오르네요. 뭐 있지? 저는 이렇게 제 주제가 바뀌어야 되는 건가? 네 말해주세요. 저는 어릴 때 처음 이제 팝을 그 앨범으로 들은 게 곡으로 말고 네. 에미넴이었어요. 오. 그 시절. 와. 에미넴이었고 그거보다 더 어릴 때는 이제 제일 좋아했던 음악이 서태지 아이들. 그래서 그렇게 왜? 포엑스라지 입고 그랬구나. 그렇지. 근데 서태지 아이들은 힙합 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럼 왜요? 락 베이스예요. 난 잘 몰라. 유일하게 잘 알다 보니까 그랬구나. 새로운 지식 알아가네요. 그러네요. 락베이스다. 락베이스. 뭐 아무튼 저는 그래서 문장 이제 다른 거 소개하자면 네. 약간 한강 작가님 글이랑 이어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블랙홀 촬영 성공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블랙홀은 우리가 생각해온 것처럼 까맣지도 영원한 감옥도 아니며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도 다른 우주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만약 네가 블랙홀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포기하지 말아라. 언제나 빠져나가는 길은 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그 자리가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예요? 응. 와 그렇대요. 멋있다. 그러니까 블랙홀 촬영을 성공한 자리는 엄청 그 과학적이고 그런 분들이 나오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다. 네, 좀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이런 천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빠지기 쉽잖아요. 우리 존재가 너무 미미하고 맞아. 그 학문을 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구가.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맞아. 그런 게 생각이 그게 나요. 너무 갑자기. 멋있는 게 그러니까 저 카야랑 똑같은 생각한 게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건 무슨 담론이에요? 나 코스모스까지 한계인 것 같아. 코스모스보다 약간 에세이에 더 가까운 느낌인데. 근데 몰라요? 나는 모르겠네. 항공우주. 그치, 맞아. 내가 한때 항공우주를 공부했던 적이 있었지.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렇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네. 아무튼 그런 분들의 시선이 너무 따뜻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실제로 지금 알쓰린잡에 천문학자 한 분 나오시거든요. 심채경님이죠. 저 그분 글 읽었거든요.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근데 확실히 뭔가 굉장히 이과적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차가울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연구를 하신다는 게 신기했어. 그러니까 맞아. 그럼 이상하게 천문학자분들이 글을 다 잘 쓰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 글을 잘 쓰는 천문학자들만 글을 썼겠죠. 꼭 그렇게 이과적이네. 이제 항공우주를 공부했던 자아가 갑자기 살세이건은 안 읽었지만 갑자기 떠올랐네요. 좋네요. 네. 근데 신기하다. 저는 아까 노래 얘기 나왔잖아요. 저 네. 도망가자 엄청 좋아하거든요. 선우정아죠? 선우정아의 노래 도망가자. 진짜 너무 좋지. 진짜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게 감정이 잘 묻어나서. 브랜드
콜라보 뮤직이죠? 아닌가? 그래요? 여기 어때 콜라보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쓰이기도 어? 했죠. 아 그런 거요? 그건 그런 거요? 아니잖아. 아 그런 거요? 그때쯤 아. 우리랑 콜라보를 하기도 했었고. 아, 그래요? 느낌이 확 다른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여기 어때? 돈 냄새가 나니까. 아 그랬구나. 웃겨. 그러니까 도망가자 음. 가사가 좋았던 게 마지막에 씩씩하게 돌아오자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든든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런 가사 써주면 좋겠네요, 에디가. 그런 가사 좀 전문이에요, 근데 제가. 전문이. 입안이 전문이에요. 바삭바삭해지나요? 네, 제가 그러면은 조만간 하나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요. 네네. 그런 것도 전문이에요. 잘 찾아오셨어요? 머물고 싶다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비가 그치면 가을도 끝이겠지. 뭐. 좋아요. 이런 거. 기대된다. 네, 알겠습니다. 단풍이 바삭바삭하다. 입에서 가을이 부서진다. 봄이 부서진다. 뭐 이런 거. 아니 은행 먹으면서 이제. 무슨 소리야? 맞네 은행 근데 맞네. 은행 튀겨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맞아. 맛있어.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전자레인지 없잖아. 회사에서 먹어요. 그래요, 네네. 그럼 우리 마지막 하나만 네. 우리가 딱 하나를 꼽아보고 네.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디 거에서 하나 골라볼까요? 듣고 싶었던 거 있어요. 어떤 뭐예요? 거요? 아 이거 어디 갔어? 지웠나? 그리울 거라는 생각에 글이 울었나 봐. 이거 어제 카야가 사무실에서 읽고 침 흘리면서 웃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자동 반사처럼 이 문장을 보자마자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웃는 일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네. 이 문장을 보자마자 자동 반사처럼 웃습니다. 왜냐면 띄어쓰기가 너무 완벽한 거야. 그리울 거라는 생각에. 거란 생각에 글이 울었나 봐. 이 라임이 너무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라임이 약간 강박이 느껴져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대신해 주실래요? 제가 왜요? 뭐 알잖아요. 뭐 어떤 감정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그리울 컷 거란 하나만 봤어요. 저도 사실 어떤 상황에서 이게 나오는지는 잘 기억이 안 음. 나고 어떤 키크니 작가님의 인스타툰을 계속 보다가 뭐 이런 뭐 사연을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목으로 이걸 딱 잡아 주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그걸 알고 이걸 봤으면 이렇게 웃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난 이 문장만 봐갖고 에디가 난 지었다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가사다?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잘 봐야겠지만 애완견에 대한 어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검색을 했는데 네. 그 짤이었어요. 사람이 누워 있고 이불 덮고 있고 강아지가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주인이 돌아가셨어요. 강아지 하나 남았고. 그럼 이 글이 울었다는 게 강아지가 울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 그러니까 강아지가 계속 울고 있었던 거지. 아니 이제 생각이 이거 나네. 갑자기. 진작 말해줘야지. 그러네, 나 갑자기. 이거 웃었다고 막 이래. 다 얘기했는데. 나 갑자기 확 왔네.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문장? 갑자기 슬퍼 보여. 그러니까. 다음부터 출처를 꼭 같이 써주세요. 내가 너무 메모장 옮겨놓은 데만 혈안이 됐고 어떤 그게 없었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뭔가 문맥을 들으니까 좋은 문장이네요. 좀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저도 안산 살잖아요. 수천송이의 꽃을 이곳에 놓은들 네가 걸어갈 앞날만큼 아름다울까. 약간 이런 세월호. 안산 살잖아요 해서 네. 사실 뭐 매드 안산 이런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지 마.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러지 마. 세월호 관련해서는 네. 되게 마음 아픈 글귀들 많이 맞아요, 나왔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갑자기 좀 있으면 또 맞아요. 다가오잖아요. 네, 저희 이거 나가는 날이면 이미 지나갔네요. 그러네요. 그 주니까. 그러네요. 네. 이거 되게 좀 그래요. 세월호는 오히려 너무 아픔이 커서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나 기억에 남겨두는 거죠. 뭐. 네. 거의 살펴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문장들이 나와가지고 전도 좋았던 것 같고, 그러면 이 중에 저희가 추천 음악을 고를 시간인데요. 검정치마 듣죠? 좋아요. 아까 검정치마. 그 신곡? 네. 네. 전 좋아요. 그거 들으면서 좀 나의 과거 학창 시절도 좀 생각해보고, 그때 모았던 글귀들도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거든요. 찾아보면 집안 어딘가에. 그런 것도 맞아, 좀 맞아, 한번 찾아봤으면 맞아요. 찾아보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이제 일하러 갈까요? 너무 오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일기장을 좀 훔쳐보는 느낌. 재밌네요. 네. 어떤 생각하면서 사는지. 네. 즐거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